내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가 다 캐논만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아부다비 방문 시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들이 모두 일본의 캐논 카메라를 사용했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는 카메라 매니아였던 고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1위로 올라가기 위한 도전장을 던진 바 있습니다. 이 도전은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의 초고화질 카메라 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은 광학기술과 전자정밀기기의 융합체인 카메라 없이는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7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 카메라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일본에서 설계도를 받아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독자 기술로 컴팩트 카메라를 생산했는데요. 1996년에는 테녹스 시리즈를 선보이며 사업을 확대했고 2000년대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열리면서 블루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앞뒷면에 LCD 화면을 장착한 컴팩트 카메라를 선보여 셀피 열풍 속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 당시 삼성은 디카업계에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동시에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하이엔드 카메라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로 2010년 세계 최초의 APS-C 규격 미러리스 카메라인 NX10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2년 당시 이건희 회장은 3년 안에 카메라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2014년 하이엔드 미러리스 카메라 NX1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화질과 동영상 등에서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역대 최강 미러리스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바람과는 달리 카메라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캐논과 니콘, 소니 등 글로벌 강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센서와 광학 기술력에 뒤처지고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2016년 카메라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요. 약 40년 가까이 이어온 카메라 사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당시 삼성 내외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1억 2천만 대로 정점을 찍은 세계 디카 판매량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는 1,400만 대, 약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흡수하고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즉시 업로드 가능한 사진이 일상생활에 보급되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를 주력으로 만들던 캐논,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의 매출도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은 기존의 카메라 사업에서 축적한 이미지 센서와 광학 설계 노하우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여내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 스마트폰 1위인 갤럭시의 성공에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공을 바탕으로 카메라가 아닌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꺾기 위해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직전해인 2021년 시장 점유율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5%포인트 오른 5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어려운 거시경제 영향으로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 감소해 이미지 센서 판매도 위축기에 접어들었다라면서도 올해 아이폰 카메라의 스펙 향상으로 애플을 고객사로 둔 소니는 작년 대비 성장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출시된 애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맥스는 후면 메인 카메라에 새로운 4800만화소 이미지 센서, 더 큰 사이즈의 초광각 센서를 비롯해 자동 초점이 가능한 전면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업체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줄었지만 제품 업그레이드 트렌드를 반영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화소 고수익 중심 제품으로 방향을 전환해 출하량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는 분석입니다. 즉, 초고화질 분야에서는 삼성 이미지 센서 기술력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억 화소와 그 이상의 센서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사이 시장 1위를 지키던 소니 이미지 센서가 최근 몇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니의 가장 큰 고객인 애플은 올해 10월 출시한 아이폰 15에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폰 14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동일하게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기본 모델에는 5,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특히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는 처음으로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S23 시리즈는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인 카메라 성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혁신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센서 기술력과 양산 실력에서조차 이미 삼성이 소니를 앞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아이폰 15 출시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듯이 소니 이미지 센서 공급 문제가 심각해 아이폰 출시 일정이 4주 이상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아이폰 15 시리즈의 이미지 센서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만 TSMC에 손을 내밀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니가 이렇게 생산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이미지 센서의 수율 문제도 꼽았는데요. 한편 소니는 작년에도 센서 수급 이슈로 아이폰 14의 출시를 한 달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IT미디어 샘모바일은 애플 아이폰 15가 여전히 삼성 갤럭시의 망원줌 카메라와 맞설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삼성 갤럭시가 망원줌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는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 중 제왕의 자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1 울트라부터 10배 광학줌 카메라를 사용해왔으며 수년에 걸쳐 망원줌 성능을 크게 개선해왔다.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는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중 최고의 망원줌 카메라를 내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이번에 망원줌 카메라를 내장해 눈길을 끌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애플의 망원 카메라 기술이 삼성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삼성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망원줌 카메라는 1200만 화소 해상도의 5배 광학줌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의 10배 광학줌 범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매체는 애플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센서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갤럭시 S23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갤럭시 S23 울트라를 공개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 전문가들도 입을 못 다물게 했는데요.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사장은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근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괴물 같은 성능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개의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소셀 HU1은 4억 4천만 화소의 해상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이미 2억 개의 픽셀을 탑재한 아이소셀 HP3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출시된 이미지 센서 가운데 최고 해상도를 갖춘 제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의 2배가 넘는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 사장은 2020년 4월 삼성전자 뉴스룸에 게시된 기고문을 통해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6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사람의 눈에 빗대 설명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사람이 눈으로 본 이미지를 뇌로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이미지의 화질이 선명해집니다. 이미지 센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사람의 눈과 유사한 정도의 해상도를 갖춰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동자로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가 800만 화소에 불과하지만 부분 이미지를 기반으로 뇌 속에서 정보를 조합해 5억 7,600만 화소의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인간의 눈처럼 특정 상황에 맞게 해상도를 높이는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를 높이려면 각 화소의 면적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삼성전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기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통해 업계 1위 소니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도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가 쓰이는 등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고성능 차량용 CMOS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CIS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발달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을 통해 차량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차량용 CIS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9%로 전체 CIS의 성장률인 5.1%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막바지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차량 한 대당 사용되는 CIS 수는 평균 9개에 이릅니다. 어떠한 차들은 15개 정도 사용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에 탑재되는 총량은 더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이 차량용 CIS 사업에 고삐를 죄는 까닭은 시장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 고해상도의 센서가 사용되므로 개별 제품의 단가가 높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월등한 기술력이 향후 소니를 제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현대자동차의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탑재 모델을 넓혀가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제공이 필수적인 미래차 시장에 피할 수 없는 합종연횡입니다. 업계는 이번 협력을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의 윈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강력한 이미지 센서 기술력과 반도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인 소니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소니와 혼다가 힘을 합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삼성과 현대의 연합이 이들을 압살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